그러면 본격적으로 SPSS 모델러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 파일 이렇게 그 SPSS 모델러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파일들, 이 클래스에 올린 파일들은 여러분들 그 바탕화면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책의 3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31페이지, 이제 32페이지를 보시면 32페이지에 자주 사용하는 CLEM 함수라고 해서 위쪽에 보시면 한 6, 7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 마이닝을 돌리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나중에 뭐 한 2개로도 끝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어느 게 있냐면 데이터를 조금 여러분들 손맛에 맞게 정지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거의 여러분들 노력의 80%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20%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실제로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거를 분석을 하고 하는 거는 정말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데이터 그래서 핸들링을 조금 연습을 그 전에 조금 그래서 첫 시간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어떻게 할 건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통신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C 드라이브에 저도 바탕화면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1 실습, 그 다음에 핸들링 쪽에 보시면 통신이라고 해서 s.sav로 이렇게 확장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SAV는 SPSS에서 만든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걸로 부를 수 있냐? 소스에 들어오셔서 요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요. 엑셀을 부르려면 여기서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SPSS 뭐 SAV 파일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왼쪽을 누르신 다음에 이쪽으로 쭉 빼시기 바랍니다. 드래그를 하시고 여기서 더블 클릭 왼쪽으로 더블 클릭을 하세요. 왼쪽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 여기에서 점점점을 3개를 누르시고 통신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경로가 잘못되거나 하면은 이러한 파일들이 보이지가 않고요.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거는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터에 보시면 어떤 파일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유형에 보시면 이게 명목이고 연속형이고 입력으로 들어가 있고, 나중에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목표 뭐 양방향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조금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값 읽기를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값 읽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어떠한 값들이 있는지를 눌러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조금 작업을 해야 할 거는 통신 SV에서 우리가 유형을 조금 잡아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잡고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보시면 그 값들이 잘 명목인지 연속형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명목이 뭐고 연속형이 뭐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었죠. 배우는 작업들을 좀 앞쪽에서 배웠었고 여기서는 그거에 잘 들어있고 값 읽기를 해서 여기에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값에서 읽기로 다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기로 표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알아서 값 읽기를 하시지 않더라도 이게 값 읽기가 다 되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3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별로 그래프를 그릴 거면 분포를 클릭을 하고 쭉 끌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는 중간 휠을 잡고 나서 중간 휠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더블 클릭을 하고 나서 필드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가입 통신사를 보고 싶다. 적용 한번 실행을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빈칸이 막 들어가 있고 빈칸이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공백 제거를 이렇게 한 단계에서 공백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거는 공백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공백을 제거해 보도록 합시다. 공백 제거는 필드에 들어가서 파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있는 거에서 어떠한 것들을 조금 더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파생을 다시 가지고 와서 유형에서 파생을 연결을 하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러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필드라고 하는 건 필드명을 적어 주시면 돼요. 공백 제거인데 이 동사. 근데 공백 제거를 하는 거는 어떻게 공백 제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 공백 제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이쪽에 그 32페이지, 33페이지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32페이지, 33페이지 쭉 읽어 보시고 공백 제거하는 거는 67 여기 34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64페이지 3번에 나와 있고요. 어떻게 제거를 하냐? 스트립 차라는 거고요. 스트립 차는 여기를 뭐로 제거를 시켜라 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빈칸을 해야 되는데 빈칸을 어떻게 명명을 하냐면 그 여러분들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따옴표가 있는데 작은 따옴표로 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제일 왼쪽에 있는 ESC 밑에 있는 따옴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를 따옴표를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따옴표를 또 하나 하고 여기에서 가입 통신사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가입 통신사. 그러면 가입 통신사에서 빈칸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 명령어를 하신 거고요. 적용을 눌러 보시고 실제로 됐는지 한번 봅시다. 적용이 다 잘 된 것 같죠. 잘 된 것 같고 실제로 잘 됐는지 또 가입 통신사에 있는 한번 분포를 보도록 합시다. 분포를 보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가입 통신사 이동사 적용 실행 됐죠. KTF, LG텔레콤, SK텔레콤으로 잘 나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여기서 통신사를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미리 보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생년월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별 알 수 있죠. 생년월일, 성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세 개를 알아보는 작업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에서는 연령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는 연령하고 성별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는 연령하고 성별. 그다음 책에서는 2000년대 사람들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고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잘 보시면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3으로 돼 있죠. 3으로 돼 있고 199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1하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3하고 4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그래서 요걸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 먼저 성별을 한번 알아볼까요? 성별을 알려면 필드에서 파생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연결을 시켜 주시고 파생에 더블 클릭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성별이다. 근데 우리가 수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까는 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 아까 지금 우리가 넣은 게 수식이라는 거거든요. 수식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일 때는 뭐를 넣어주세요, 저거일 때는 뭐를 넣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제일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럼 조건이 이렇게 붙게 되고, 그러면 어떤 조건을 쓰면 될까요? 어떤 조건? 여러분들 32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그 서브스트링, 제일 처음에 있는 서브스트링 n, length, field name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성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날, 그 다음에 슬래시가 여기에서 통신에서 보시면 슬래시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미리 보기를 보면 첫 번째가 년, 태어난 년, 그 다음에 요거는 월, 요거는 일, 요거는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에 있는 애가 1이거나 3일 때 남자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번호에 있는 여덟 번째가, 주민번호에 있는 여덟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32페이지 위쪽에 보면 서브 스트링, 여덟 번째에 있는 처음 거를 보고 거기에서 주민번호 필드에서 1인 거를 찾아라. 일이거나 서브스트링 여기에서 3인, 여기에서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3인 거를 또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W 아니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여기가 3인 것도 찾아야겠죠. 3인 것도 찾고 나서 여기에 1이거나 3인 거는 우리가 뭐로 명명을 하면 될까요? 남성, 그리고 아래 있는 거는 여성이라고 명명을 합시다. 적용을 눌러보시고요. 적용이 잘 됐는지 한번 보시려면 미리 보기. 남성이 표현식에서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남자라고 할 때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적으셔야 합니다. 따옴표를 안 적어서 그게 난 것 같고요. 적용, 다시 미리 보기. 그러면은 맞게 됐는지, 3일 때는 남성, 2일 때는 여성, 2일 때는 여성, 3일 때는 남성. 잘 됐죠. 이렇게 단 확인은 한 건 아닌데 2일 때는 여성. 잘 됐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성별, 그 다음에 생일을 해볼까요? 생일을 한번 해봅시다. 생일을 할 때는 또 파생, 다시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생일,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조건. 근데 어떤 조건이 들어갈까요? 생일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생일을 하려면 몇 년도, 뭐 생일만 할까요? 생일만 할 거면 되게 쉬울 것 같고, 그 스트링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연도만 빼고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있는 것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긴 조건이 아니고 생일만 할 거면 생일, 근데 생일을 할 건데 우리가 그걸 합시다. 그러니까 1990년도, 그러니까 연도까지 다 넣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일만 넣는다면 조건으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수식으로만 해도 될 것 같죠. 수식에서 서브스트링,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4개를 보겠다라고 적어주시고 주민번호를 적어주시면 생일이 나올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브 스트링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라. 주민번호 미리 보기를 하면 생일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4개를 이렇게 나오게 됐죠. 생일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거는 요 생일보다는 연도까지 들어가 있는 생일을 알고 싶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 놓고 조건에서 요렇게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연도를 알고 싶으면 1에서 6개를 봐라 라고 하면 맞는 걸까요? 1에서 6개를 봐라 라고 하는 맞는 걸까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2000년대 태어난 사람하고 1990년도하고 태어난 사람하고 좀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쪽에 99 만약에 99 10 10이라고 하는 건 1999년 10일 날 태어났는데 00 10 10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20이라는 게 생략이 됐고 앞에 1990년대 태어난 사람은 19라는 게 생략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채워주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서브 스트링에서 8번째 있는 처음 거가 2보다 크다면 2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렇게 책에 보시면 to integer라고 있거든요. to integer 그러니까 그 정수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수 integer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앞에 19를 붙여라. 2보다 크면 220을 붙여야겠죠.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앞쪽에 32페이지에 그 자주 쓰는 함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걸 보면 필드 2개를 연결을 시킬 때는 화살표를 2개를 이런 식으로 해라. 어떤 거를 붙여야 될까요? 어떤 거를 붙여야 될까? 서브 스트링에서 처음에 있는 거 처음부터 6자리에 있는 주민번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거 가로를 하나 더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요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그렇고 그렇게 만족이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2보다 작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2보다 작았을 때는 19를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990년대라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적용을 눌러서 잘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잘 됐는지 연산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가 한번 틀렸는지 볼까요? 확인 누르시고 한번 to integer라고 되어 있고 to integer the substring 왜 이런 사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to integer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거냐면 32페이지에 보면 여기 위쪽에 아래쪽에 보면 필드의 유형을 정수형으로 변경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처음 거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트링 8번째 처음 거를 봐서 주민번호가 2보다 큰지를 봐라 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2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이 2라고 하는 거는 문자인 거고요. 근데 여기 있는 2는 문자가 아니고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게 to integer라는 겁니다. to integer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오류가 발생한 것 같고 적용을 눌러서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봅시다. 생일이 다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아까 잘못한 거는 to integer. 그러니까 to integer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통신 여기 데이터에 있는 거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를 계산할 수 있게 숫자로 변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를 하면 될까요? 요 생일에서 파생을 하나 시킵시다. 파생을 하나 시켜서 어떻게 파생을 시킬까요? 서브스트링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있는 거. 근데 이름이 뭘까요? 이름 생일에 있는 거죠. 생일이라는 그런 곳에 있는 거를 한번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서브스트링 1에서 4 처음부터 4개 생일 이렇게 하면은 안 돌아가죠. 왜 안 돌아갈까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생일은 우리가 뭐로 바꾼 거죠? 나중에 인텐저 정수라고 바뀌었죠. 정수라고 바꿨는데 정수에서 처음부터 네 자리가 있나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는 처음 자리, 두 번째 자리 그렇게 있는데 숫자는 처음 자리, 두 번째 자리 그게 따로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 32페이지에 있는 위쪽에 보시면 to, string. 그러니까 또 문자로 아까 우리가 만든 거는 문자를 숫자로 변환을 시킨 거였고요. 지금은 숫자를 문자로 변환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string이라고 써서 다시 생일을 묶어주면, 그러니까 toString이라고 하는 생일을 그 숫자를 문자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문자로 변환을 시켜줘서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그걸 만들어줘라. 미리 보기를 하면 들어왔죠. 들어왔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나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나이가 아직 계산은 되지가 않았죠. 나이가 계산은 되지 않았고, 나이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는 지금 2014년인데 요거를 빼면 될까요? 요건 지금 문자인가요? 아니면 숫자인가요? 문자죠. 문자이기 때문에 요걸 빼기 위해서는 to integer 요거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요? 나이가 실제로 나오는지 해보시면 나이가 다 계산이 되죠. 실제로 맞는지 22살이면 2014년이니까 12살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 다 맞게 나온 것 같죠. 요거는 2007년도에 태어난 좀 아기고요. 그래서 7살 잘 맞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성별도 구했고 나이도 구했고, 그러면 요거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통합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요거는 지우시고, 통합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코드를 아래쪽에 가셔서 레코드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레코드를 클릭을 하시고 병합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합을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쭉 갖고 오셔서 요거를 여기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하고 나이를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나이를 연결을 시켜 주시고 병합에 들어가서 뭐로 병합을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그 SQL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운 게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는 키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같이 모으느냐라는 건데요. 어떤 거를 같이 모으느냐인데 우리는 id로 이렇게 모으겠다라는 거고요. id로 모으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병합키는 id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네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뭐 조인을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죠.
요거는 한번 4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SQL을 배우면 init join, 뭐 out join, 뭐 이런 게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조인이 어떠한 것들을 나오게 하는지 그거를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에서는 뭐 전체 외부 조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인을 누르고 적용, 미리 보기. 그런데 중복 필드가 있다라고 했죠. 왜 중복 필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필드들이 있고 여기에도 똑같은 필드들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필터에 가면 필터라고 하는 거는 각각 변수들을 어떠한 것들은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것들은 없애주고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게 필터라는 데고요. 이 필터에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을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 이게 겹칩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겹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겹치는 거는 같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요걸 없애기 위해서는 요 필터 옵션 메뉴에 들어가서 중복 제거, 그러니까 세 번째 모든 필터 제거를 하시면 안 되고 중복 제거, 중복된 것만 제거를 해라. 그러니까 한쪽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XXX, 그러니까 한번 클릭할 때마다 X가 나오거든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겹치지 않게 똑같은 항목들은 지워라 라고 해서 적용을 한번 눌러 보시고 미리 보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별, 생일, 나이가 생성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변수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출력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검토 갖고 오셔서 데이터 검토에서 병합을 누르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럼 아웃 필드가 선택이 된 거고요. 실행을 누르시면 9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 평균, 그러니까 생일도,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있고, 나이도 7세부터 59세, 37살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8살이고, 통화료도 16만원부터 12만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씩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하고 아이디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의 유니크한 값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31페이지 31페이지부터 저희가 했던 거는 69페이지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백도 한번 제거를 해봤고, 성별도 만들어봤고, 생일도 만들어봤고, 그거 가지고 나이도 한번 만들어봤고, 그거를 키로 병합도 시켜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텐저가 뭐고, 수가 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숫자하고 문자를 꼭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실습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파일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파일에서는 여러분들 그 두 번째 데이터 실습 파일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